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탄핵과 특검 전국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된 해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그 시작이었죠. 지난 5월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를 외면했던 옥시는 첫 사건이 발생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신고된 인원만 1,106명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잠시 뒤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에서 강찬호 가습기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백도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백도명 서울대 교수랑 함께 짚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잠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가족 친화 인증 준비 기업군을 선정하고 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해주는 건데요.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인증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 네, 지난 2011년 원인 모를 폐 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이로부터 5년 만인 올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사과 시점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옥시레킷 벤키저의 공식 사과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힘겹게 싸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하지만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조치, 또 정부의 사과 등은 해결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2016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5년 만에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발의까지는 됐습니다. 대표님이 한 해 돌아보신다면 어떤가요? 네, 하여튼 지난 5년 동안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 가습기 문제 해결을 도와줬던 그런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나 다들 좀 사실은 이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요. 올해는 이제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검찰이 수사팀을 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론화시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됐고 또 함께 지지도 해주고 또 이렇게 피해자들을 정말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이제 마구 대했던 이런 가해 기업에 대한 어떤 처벌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해여서 정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예. 네, 여러 신경입니다, 분들은.
올해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를 일단 맡고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의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은 피해자 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님이 보실 때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올 한해 그 여론 언론에 이제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요. 피해자들한테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아마 현재까지 12월 23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피해자 접수가 5,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해주면 피해자의 접수가 늘어나고요. 그런 이제 보도가 줄어들면 또 피해자 접수가 좀 이렇게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에는 정말 저희가 줄기차게 정부 쪽에다 피해자 접수 기구를 확대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접수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미흡했죠. 근데 좀 올해 언론들의 보도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피해자 접수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피해자 접수가 많이 급증했군요. 엄청나게 급증했죠. 4,0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법원이 지난 11월 15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얘기하기를 제조사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세퓨가 2011년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이겼는데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이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이제 1심의 민사 소송에 가서 어떤 확정 판결을 받은 걸로서는 어떤 첫 판결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쪽짜리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해당 셰프라고 하는 매우 작은 중소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미 폐업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국가상대 소송이 그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상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정조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실패나 실책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국가상대 소송의 부분들이 좀 뭔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이겨야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판결이 나오고 또 셰프 피해자 같은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셰프 피해자들이 어떤 승소라고 하는 거는 승소해도 그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판결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판결입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시작으로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는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7241번님이 옥시 측이 이런저런 약속도 했던 것 같은데 피해 가족분들은 보상받은 게 제대로 있습니까? 제대로 사과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옥시가 그 사과하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공식 사과를 어쨌든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시가 이제 지난 3년 4년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대형 로펌이나 또 서울대 교수나 이런 분들 가지고 사실은 이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옥시의 이런 나쁜 짓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물론 한국에 와가지고 피해자들 앞에서 직접 사과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국정조사위원들이 영국 레킷뱅키저 본사까지 가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어떤 사과 형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상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소송을 넣어놨던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보상안들을 좀 몇 차례 발표를 하고 또 피해자 의견을 좀 몇 차례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1, 2단계, 그러니까 모든 옥시 사용 피해자가 아니고 정부가 1, 2, 3, 4단계 중에 1, 2단계 피해자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서 피해 보상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단계라면은 그렇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1, 2단계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피해자로서의 어떤 관련성들이 예, 예. 매우 높거나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보는 아하, 거고요. 예. 이제 3단계, 4단계는 피해자라고 볼지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관련성이 좀 낮아서 일단은 배제가 돼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일단은 국회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재정은 올해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 5년 동안에 사실은 이제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개적인 사과거든요. 예. 정부나 기업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였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특별법을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 이런 것 등이었는데 예. 올해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했는데 사실은 좀 이런 이제 국회나 이런 정치적 상황들이 좀 뭐 최순실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파행이 되면서 예. 이런 재정 논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올해 안에 그 특별법 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1월, 2월에 이제 그 임시회의가 열리면 그때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였고요. 이어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도명입니다. 예. 교수님 올해도 참 바쁜 활동 보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올해 영국에 있는 래킷뱅키저사 항의 방문도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했었고요. 지난해 하셨군요. 예, 올해는 그 국정조사 국회의원들하고 피해자분들이 직접 그 항의 방문을 하셨었죠. 예. 자, 2012년에 정부가 사실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할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앞서도 이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검찰 조사가 가장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하고요. 예. 그걸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뭐 회사나 아니면은 관계자들의 책임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각 실제 이제 회사들이 이 가습기를 어떻게 개발했고 또 내지는 그 판매나 생산량 등등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또 아마 이 전체의 그 피해 진행이나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피해 다양한 양상들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강찬호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옥시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사가 있고 또 내지는 각 개별 국가에 나와 있는 그런 자회사가 있게 되는데 그 역할 등이 어떻게 돼서 실제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좀 불투명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앞서도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맨 처음에 문제를 주목하게 된 거가 이 질병의 양상이 굉장히 독특한 내지는 위중하면서도 어떤 특정 군에서 산모와 아이들 같은 이제 그런 군에서 전국적으로 다발하는 이제 이런 양상들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근데 주목을 해서 규명을 하고 또 내지는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정어가 됐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이한 내지는 그 특수한 이제 그런 양상도 있지만은 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때 물론 특이한 양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코나 기관지나 등에서 또 다른 일반적인 그런 질환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범위를, 맨 처음에 하여튼, 중하고 특이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부재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양상들 겹치거나, 아니면 여러 원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상들에 대한 것들이 제외되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잘 다뤄지지 못하는 것들이 구제에 있어서 좀 큰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사례로 정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증상 그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구체적인 그 배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국가가 이런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이 되느냐, 대신 그 책임이 뭐냐는 사실 아주 굉장히 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번 가습기 사태 피해자를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사실은 그 질문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한번 기회였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각 이제 이런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쌓이고 변화하는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어느 특정한 시점에 알려져 있는 최신의 어떤 지식이 뭐고 거의 바탕으로 가장 최선의 어떤 체계가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에 국가가 얼마큼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큰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어떤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힘과 권력의 차이가 나는 주체들 간에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러한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인데 아직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또 고민을 깊게 하고 또 제대로 정리해내는 것까지 아직 못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조사와 이거 빨리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화학물질 사고가 앞으로도 또 발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도적 그렇죠. 개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마 이 화학물질들이 발이 되면서 다양한 용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가습을 하는데 거기다가 살균제를 섞는 것 같은 그 용도도 새로 만들어진 어떤 용도였는데 그런 그 용도가 달라지면서 용도에 따른 특이성을 감안해서 어떤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될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어떻고 그 문제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등이 좀 더 좀 이렇게 다양해지고 체계화되는 이제 아마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이게 기술적인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기술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가치가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해 충돌이 있을 때 그를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해 충돌을 정리하는 절차와 또 그 근거 등을 좀 제대로 마련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연구든 전문가 의견이든 또 내지는 이 기업의 광고든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해 충돌을 한번 걸러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동현입니다. 개인 택시는 93년도 10월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바닥인 것 같고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여는 것 같아요. 근무 조건을 보면은 한 14시간 할 거 지금은 한 16시간, 17시간 정도 한 2-3시간 정도 추가됐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입금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고 지금 이제 우리 연말 연시인데도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떠요. 손님들에게 타게 되면은 대부분 좀 날카로워져 있어요. 왜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흐뭇한 일은 습든물 차려줬을 때 흐뭇했고요. 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하고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지금은 후회를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주어지지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사회가 맑아지는 사회. 우리 정치인들이 좀 대세겸질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누구를 믿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 건지 됐으면 젊은 애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방법 그런 사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가족들 건강하고 항상 화목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이제 주어진 임무고 나라 정치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건 혼란스럽지 않게끔 국민들이 일을 해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 점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동현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31년이나 개인 택시를 하셨으니까 세월의 변화, 또 경기 변화를 얼마나 몸소 겪으셨겠습니까? 요즘 힘들다는 게 이동현님의 근무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 늘어나셨다고. 자,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잘 살 수 있는 사회, 또 화목한 가정, 혼란 없는 정치.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동현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건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MYMP의 No Ordinary Love 들으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과 경기 소식 차례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시에서 지난 화요일이었죠. 2017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이 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몰리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예. 청년들이 이렇게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사실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청년 지원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청년 문제를 풀어갈 때 정책이나 제도에다 청년들을 막 맞춰 넣는데, 예. 좀 변화된 현실, 그리고 산업도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실에 좀 맞도록 저희가 이제 조정을 좀 했고요. 예. 크게 이제 정책 내용은 저희가 이제 요즘 아르바이트 때문에 자기 시간조차를 확보할 수 없는 청년들이 많고, 또 공간 부족이라든지 뭘 할 때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조금 청년들에게 보장하고 투자해주는 종합정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 후속 대책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청년들에게 맞게 수립한 건데, 내년도 계획의 핵심 사업은 뭔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이제 한 9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예. 내년도에는 2배 이상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는 작년도에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명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5,000명 정도, 내년에는 5,000명 정도 이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부채 문제들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자금 그렇죠. 대출 같은 걸 받고 있거나 또 가계부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생활 지원 같은 것들을 일부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채로 신용불량 상태로 빠지기 전에 좀 예. 현재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지원 정책 같은 걸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권역별로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권역별로 저희가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일을 시작을 했고,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내년도에는 총력을 다해서 한 2만 호 정도를 저희가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나 이제 청년들이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내년도에는 청년 일자리를 저희가 뉴딜 일자리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폭 늘려서 좀 진행을 하고요. 청년들이 뭘 시도할 때 좀 과감한 사회적 투자 같은 것들을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연결해서 20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거 계획 발표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때 배경음악을 가수 윤종신 씨의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썼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청년 현실이 컵밥 얘기도 나오고, 삼각김밥 얘기도 나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졸업과 동시에 부채 상태로 가고, 이런 좀 암담한 상황이어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뭔가 한 걸음씩 좀 가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인 불평등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적어도 기회를 뭔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기성세대로서의 반성과 같이 한 걸음씩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러나 특히
이번 뭐 촛불 집회 같은 데에서 시민들의 힘들이 이제 계속 나왔고 또 요즘 굉장히 우울한 연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미래를 같이 바꿔 나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윤종신 씨의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박원순 시장께서 그 배경음악으로 까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2015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였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2020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그 추진 올해 쭉 하셨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청년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확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도에 이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사회로 진입하는 데까지의 그 중요한 전환기가 있잖아요. 예. 이 전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좀 사회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뭐 경기도 뭐 충북 대전 뭐 이렇게 해서 8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청년 조직을 처음 이제 행정 조직 안에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뭐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본격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보면 전국적 확산에 굉장히 기여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YTN의 김학무 기자 불러오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경기도 의왕경찰서 직원 가운데 암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의왕경찰서는 그 현재 건물이 있는 자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그 7년여에 걸쳐서 모두 그 6명의 그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암 환자 가운데 3명은 이미 그 숨졌고요. 3명은 현재 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왕경찰서 전체 직원이 13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기도 한데요. 예. 암 환자가 자꾸 발생하자 그 직원들이 그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정말 불안해할 것 같은데 암 환자 발생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그 현재 의왕경찰서 주변에는 그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는데요. 그 레미콘 공장도 있고 화학 공장도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그 특히 그 레미콘 공장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해서 경찰서 직원은 물론 또 그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악취로 그 머리가 아플 정도라서 그 이 공장이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 얼마 전에 전문기관이 나서서 공기질 역학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그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밑돌아서 암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경찰서가 일부 부서를 임시로 이전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암 발생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이 그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왕경찰서가 일부 부서를 임시 이전했습니다. 예. 주로 그 악취가 심해 그 1층과 2층의 부서로 그 모두 그 4개 부서를 좀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서 측은 그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그 방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경찰서 건물에 내년 중반쯤에 그 장애인 단체 등 의왕시의 그 7개 시민사회 단체가 입주하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암 환자 발생에 대한 그 의혹을 해소하거나 또 아니면 안전 방안을 세우지도 않은 채 경찰이 먼저 도망치듯이 사무실을 옮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비난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국이 적극 나서서 의혹을 풀고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확실히 처리를 해야겠군요, 경기도에서. 자, 전에 한번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하고 복된이란 뜻 따복하우스 사업의 첫 삽이 떠졌다고요? 네, 경기도가 어제 그 수원시 이의동에서 따복하우스 신축 기공식을 했습니다. 예.
경기도가 그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 등을 그 지원하기 위한 따복하우스 사업이 처음 시작한 건데요. 어제 첫 삽을 뜬 그 수원의 광교 따복하우스는 407억 원을 들여서 지상 12층 크기로 짓고 신혼부부를 위한 182가구, 또 그 고령자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22가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8년 4월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 주택은 부근 시세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임대료로 공급되고 그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료 이자도 지원합니다. 예.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지원액이 커지는데요. 2명 이상 낳게 되면 100% 그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경기도는 오늘 2020년까지 도내 곳곳에 이런 따복하우스를 10,000가구 건립해서 그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김 생산 가공 유통산업단지가 생긴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경기도 화성 앞바다에서도 맛있는 김이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이 김산업의 거점 단지를 조성합니다. 예. 화홍 간척지 내에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는 2019년 11월에 완공하는데요. 이 단지가 완공되면 김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원스톱 체계를 갖추게 되고 해외에도 113억 원어치 수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의 소득 증대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